이제 점심을 좀 먹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 쪽에 와보니까 굴비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법성포라고 그래요. 법성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는 무의사를 들렸다 강진으로 가려고 합니다. 300m 비출산 국립공원에 무의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의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가 와 있고 여기서 1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출산 무의사. 달이 뜨는 산이구나. 좋아요. 있습니다. 조선시대 진 양식으로 최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 속에 건축 양식이 아주 섬세하고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라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마하바냐 바라 밀다 심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마하바냐 바라 밀다 심경 관제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알다 행할 공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제 바라제 바라 승하제 모지 사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는 명부전인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혼을 빌어드리는 곳입니다. 써 있네요. 건강한 부자 되길. 어디야? 행복하게. 만사형통. 무의사는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고 그래요. 조선국사에 중창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역사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무의사에 들어가 보면 현재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극락보전이라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불교 건축물 중에서는 초기 형태를 아주 섬세하게 띄고 있다고 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맞배 지붕과 그 주심폭 양식으로 지어진 극락보존이 매우 단아하고 소박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유영종 교수께서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다산초당 앞에 카페가 하나 있어서 차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근데 집들이 없었던 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잔 집이 저 위에 있었는데 이 집은 아니네. 이거 그러네. 맞아, 이 집이었네. 지금 운영을 안 하는가 보구나. 저 집이었는데. 새롭다. 여기 보니까 이게 다산의 필체거든요. 귤송당이라는 이 다산의 필체인데, 이게 집인가 봐요. 여기도 다산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다산 선생의 제자였던 윤종신 선생의 묘지라고 하는데요. 이 선생이 1808년에 태어나서
1879년에 사망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나무도 있고. 다산초당에 오르다 보니 물소리가 듣기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제 다산이 초당에서 후학들을 가리키고 초야에 묻혀 귀향생활을 할 때 외롭고 쓸쓸해서 요 초당 뒤에 보면 백년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백년사를 가면서 외로우니까 그 해장이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서 생각했던 게 이런 건 아니었을까? 뭔가 찌뿌득한 하늘에 밝게 긴 어느 봄날에 냉이밭에 하얀 나비가 팔랑거리자 다산은 자기도 모르게 초당 뒤편 나무꾼이 다니는 길로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았을까. 들판이 시작되는 포지밭을 지나며 다산은 혹시 탄식하지는 않았을까. 이제 나도 늙었구나. 봄이 되었고 이렇게 적적하고 친구가 그립다는 이 외로움을 생각하면서 다산의 늙었음을 한탄한 길은 아니었을까. 한양을 생각하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산이 1836년에 숨을 거두기 전에 다산의 자식들을 불러놓고 절대 너희들은 한양을 떠나지 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한양 안에서 살아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회장 스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 길을 가면서 말벗이 될 수 있던 유일한 친구이자 동지인 벗을 만나 이 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제가 그 당시 다산처럼 유배지에서 살았다면 저도 충분히 외로움과 적적함을 견디며 살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올라가면 다산의 친구가 있던 절이 있습니다. 백년사라고. 저도 오늘 그 길을 다산이 걸었던 200여 년 전에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봅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면요, 정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수식어가 없이 그냥 자신의 성인 그 성자 정자를 이렇게 따서 새겨 넣은 것인데요. 다산의 어떤 군더더기가 없는 성품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돌에다가 정으로 쪼아 가지고 글을 새기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18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살면서 여기저기 동양도 하고 또 제자들을 대표적인 제자 18명을 키워냈던 다산, 여기서 또 여정 사이에 딸을 하나 낳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딸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있다.
피려고 합니다. 저 앞으로 바다가 보이네요. 다산이 친구를 만나러 이 사찰에 와서 몇 시간씩 머물러 가는 곳인데, 그 당시 있던 정자나무가 저 앞에 있습니다. 호텔이 2개 있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약했습니다. 강진 시내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눈에. 저 앞에가 바다고요. 여기가 강진, 이게 읍인가 뭐 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강진을 2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강진 군수님, 그 당시 했던 분을 그 당시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다시 만나서 다산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20년 전에 그 강진 군수가 쓴 다산 정약용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당시 젊었을 때 만났는데 지금은 많이 세월이 비켜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강진 읍내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강진에 오니까 그 한해 이제 와보니까 강진에 왔는데 저녁 먹고 와보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지로 외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합니다. 강진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여기도 사람들이 위에서 많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냄새, 뭐가 있어? 응? 여기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시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가. 주로. 이 길을 내가 기억하는데? 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 여기 주민들이세요. 여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보면 동원이네, 동원. 보통 여기는 조선시대 지방관이,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지방 수령들이 그 성사까지 다 책임을 지거든요. 이게 재판까지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옥시부인전에 보면 그런 재판, 토론, 변호사 역할을 하는 이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운 곳이다. 새로 20년 전과 똑같은 영상 기법으로 제가 보면 유자입니다. 유자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어요. 시잖아요. 이게 이형을 얹다, 이형을 얻다, 얽다, 이형이에요. 이렇게 볏단으로 이거 볏집으로 만드는 거잖아, 이게. 이게 진짜 막 지붕이 노란색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이형인데 연구세. 나도 좀 만들 줄 아는데. 여기가 이제 사또가 머무르던 집이에요. 여기가 집인데, 이게 실내 부엌입니다. 부엌. 20년 전에 영상을 찍었던 자리인데요. 저기 정자에 있어서 찍었고,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성내를 봅니다. 와우. 와, 좋다. 좋으네. 다 추락이야, 추락. 곡성의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곡성에서 잠시 옛날 추억에 잠겨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남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남원에 왔어요. 오, 남원에 뭐야 이게? 왕포차? 정말 저쪽에서도 막 날라온다. 아이고 멋있어요. 순놈들이 장악을 하네. 불이 좀 그냥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우리 할머님께서 손비리 하시고 한 거 비슷하네. 손비리 하셨는 데에다 밥 같은 거 올려놓고 또는 아이가 곡물 올려놓고 손비리 했던 기억이 나는다. 장독대라는 데를 보니까 장독 귀신이 있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시대의 대표적인 그 어떤 기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살던 집을 재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몽룡 춘향의 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재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현. 그대가 춘향이요. 춘향이 얼굴 치고는 눈이 참 크구려. 이 사람이 춘향이 같기도 합니다. 아주 조선의 느낌 같아요. 실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 맞고요. 이몽룡도 그렇고 참 선한 암행어사 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술 취했으면 말 좀 반듯하게 타세요. 큰일 납니다. 술 취했어. 암행어사 집도구나. 이놈들 너무 잘 먹고 있네. 그러니까 민이 힘들었지. 성춘향과 이몽룡의 스토리를 제가 지금 거꾸로 보고 있나? 그러네. 이렇게 쫙 했습니다. 떠나시오. 잘 과학제하고 오시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대나무 숲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대나무 숲길을 걸어봅니다. 여기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편백나무 숲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추천인 것 같습니다. 표를 끊고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녹차밭, 특히 보성 녹차밭의 역사는 1939년에 일본 아이들이 홍차밭을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얘가 인도에서 모종을 수입해다가 자기들이 재배를 하다가 걔들이 폐방을 하고 떠난 후에
1500, 1957년인가? 대한 다업 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새로 재배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죠. 이게 처음에 40년에 이제 인도에서 차를 모종을 가져다가 심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7년에 본격적으로 새롭게 재배를 해서, 그래서 보성 이 지역에는 거의 녹차들이 많습니다. 호텔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김영랑 생가를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47에 들어가신 분인데요, 여기가 강진 이쪽이 고향이고, 여기가 강진 군청인가 고향인데, 6.25 때 서울에 있다가 피난을 못 해가지고 파편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인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보이잖아요. 여기 김영란 1904년생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이게 아마 마을 전체가 사용했던 우물 같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이런 우물에서 뭐 쌀도 씻고 빨래도 하고 동네 소문도 듣고, 이건 소식통이 전달되는 장소였죠. 공간이라는데, 시문학부 하면 정지용 선생도 그 안에 들어가죠. 생각보다 큽니다. 비둘기가 나를 반겨주네. 영랑 시인의 원래 이름이 김윤식이었죠. 김윤식. 근데 저희 스승님도 청선학원, 일본에 건너가서 청선학원에서 유학을 했는데, 같이 이 청산, 여기가 보니까 그 우리 정규채 교수께서도 청산학원에서 유학을 하신 분인데, 이 영랑 시인도 한 6개월 옥구를 치렀죠. 3.1 만세운동 후에 1930년대에 같은 생각으로 중심을 이루어서 시 문학에 협력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정지용이라든가 박용철, 뭐 이하윤, 정인보, 변영로, 뭐 김현구, 신석정, 허보등, 정말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한 현대시의 새 장을 열었다 할 정도로 함께했던 영란 시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나? 이문 떠나고. 먹고 살만한 집들이 예전에는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유학들을 많이 가셨는데, 그 당시 분들이 영랑 시인도 강진에서 제법 먹고 사는 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집이면요, 이 집 구조를 보니까, 뼈대를 보니까 1910년대 대번 먹고 살 수 있었던 가정은 확실해 보입니다. 해남, 강진에서 이제 해남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성으로 해가지고 순천 쪽으로 오늘 나갈 예정입니다. 비둘기도 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영랑공원이라고 해요. 잠시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꾸며놨구나. 그렇군요. 저기는 이 영랑 시인 하면은 왠지 모란, 작약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원래 이 모란하고 작약은 사촌지간이에요.
이게 분리산 같은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기도 하고, 모라는 이제 목분성이고 작약은 초본성인데 또 잎모양은 다르잖아요. 모란꽃이 진 다음에 작약꽃이 피기도 합니다. 피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과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에 왔습니다. 여기가 전주 한옥마을. 배고파. 전주에 왔는데 전주에서는 뭘 먹어야 맛있을까? 맛있는 거 있을까요? 여러 콤 생겼구나. 여러 콤. 종로회관에 두 번 쳐놓은 것 같습니다. 전주에 오게 되면 꼭 여기 와서 저는 이 집을 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 전주 종로회관에서 먹고 갑니다. 아, 밤이 깊어가네 이제.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거의 여행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